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여행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, 또 실제 평소에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스 탱크를 꽉 채워주는 게 좋죠. 또 실제 4분의 1 탱크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empty가 되면은 꼼짝 못하고 그냥 차를 세워야 될 수도 있지만, 그거보단 사실은 운전하다가 이 가스 탱크 불이 딱 들어오면서 마음이 좀 불안해지니까 빨리 내려서 휘발유 넣으려고 하죠. 실제 제가 어렸을 때 LA 살았을 때도 몇 케이스를 봤어요. 어떤 부부가 볼보를 타고 고속도로로 이스트LA를 지나가는데 휘발유가 없다고 불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내린 거예요. 하고 주유소를 찾으려고 하는데, 이 동네는 상당히 무서운 동네죠. 벌써 이놈들이 딱 보고 볼보는 이 동네 차가 있는 생각하고 이 차가 가는데 앞을 막고 뒤를 막고 두 명 다 쏴 죽이고 차를 뺏어갔습니다. 또 실제 저도 이걸 두 번 경험했죠. 아니, 총사건이 아니고 휘발유 떨어지는 거죠. 한 번은 식구를 데리고 낚시를 갔는데, 제가 전날에 휘발유를 안 넣어놔가지고 아침 일찍 좀 컴컴할 때 휘발유가 없다고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무 생각 안 하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주유소 찾으려고 하는데 벌써 동네가 이상했어요. 좀 컴컴하고 이 주유소 창문에는 쇠로 된 발을 다 해놨고, 또 길가에는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막 땅에도 앉아있고 서 있기도 하고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. 이때 저는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다시 차 돌려서 고속도로 타고 다다음 엑셀에서 내렸더니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. 또 한 번은 식구들 데리고 후보댐 가려고 라스베가스를 지나갔는데 똑같이 또 불이 들어왔죠. 그래서 진짜 생각 안 하고 또 내렸는데 아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. 이때도 생각도 안 하고 다시 올라타고 다음 엑셀에 내려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. 보통 휘발유 불이 들어오면 약간 좀 불안해야죠.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, 보통 한 23마일은 더 달릴 수 있습니다. 근데 또 제가 또 자동차 수리센터 하면서 알게 된 것은, 우리가 운전할 때 정면 충돌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이 차 앞에는 엔진도 있고 라디에이터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뭐 많죠. 그래서 부딪혔을 때 이것이 들어오면서 나한테 주는 쿠션이 있는데, 운전대를 돌려서 문짝쪽으로 맞으면 운전사들은 대부분 사망합니다. 이래서 항상 저는 생각했을 때,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 했을 때는, 내가 확실하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아예 운전대를 꽉 잡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으면서 충격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실제 두 번 당했어요. 한 번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그날 비가 좀 왔었죠. 운전하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를 분리시키는 이 가운데 이 큰 넓은 풀밭이 있죠. 거기에 하얀 차가 서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도로를 수리하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 그 차가 하늘로 번쩍 뛰더니 제 앞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. 이때 저는 첫 반응은 운전대 돌리려고 했다가 아니지 생각하고선 둘 다 꽉 잡고서는 브레이크를 최대한 세게 밟았죠. 했을 때 그 차는 저한테 계속 오면서 꽝 부딪혔는데 제 운전사 쪽을 쳤고요. 이 고속도로에서 세 바퀴 돌면서 이 돌 때 다 보였죠. 속으로 하나님 제발 다른 차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, 다른 차들도 있었는데 다 저를 피했습니다. 이러고 저는 고속도로 반대쪽에 서 있었고요. 이때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코피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에어백이 터져서 그랬었고요. 차에서 내려가지고 건도 쪽으로 갔더니 경찰들도 오고 난리가 났었죠. 또 실제 저를 친 사람은 약간 옆으로 쳤는데 아주 피투성에 돼 있었고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. 그 후로도 3주 정도 거의 홍수 상태에 있었다고 하고요. 근데 아마도 이 바보 같은 놈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졸았던 것 같아요. 그 경찰도 저가 정면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히 서 있다고 얘기하더군요. 저가 가진 상처는 이 안전벨트 때문에 이게 큰 멍이 있었고요. 한 2, 3일 지나니까 이 목에서 거의 할 만한 혹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, 이 안에 작은 동맥이 터졌는데 다행히도 근육 사이에 있는 아주 단단한 섬유세포 사이에서 터져가지고 그 안에 출혈이 있었지만 그 압박 때문에 출혈은 멈췄고 이 안에 출혈 때문에 혹이 생겼었습니다. 만져봐서 딱딱했어요. 하지만 한 3, 4일 지나니까 색깔이 꺼맣게 바뀌기 시작했고 한 3주 지나서 없어졌던 것 같은데,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요. 또 한 번은 저희 식구를 다 데리고 버지니아 비치로 휴가를 가고 있었는데, 거기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한 60인가 70이었기 때문에 좀 밤늦게였고 모든 차가 상당히 빨리 달리고 있어서 저답지 않게 가장 빠른 차선에서 한 개 밑으로 내려왔었죠. 그래서 저는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오른쪽 눈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쓱 봤더니 차가 저 앞에서 빙빙 돌면서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. 이때 또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돌리려고 했다가 마찬가지로 운전대를 꽉 잡고서는 무조건 브레이크 밟기 시작했죠. 근데 놀랍게도 그 차가 바로 제 차선에 딱 섰고 운전사가 보이는 거였습니다. 또 이 운전사는 놀란 토끼처럼 저를 올려보고 있었고요. 그래서 브레이크를 엄청 세게 밟으면서 제 생각엔 이 정도 거리면 어쩌면은 안 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치긴 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아주 살짝 쳤습니다. 이 바보 같은 여자 운전사가 큰 세마이 트럭을 앞서려고 차선을 바꾸다가 그 트럭 앞에 범퍼가 그 차 뒤 범퍼를 툭 치면서 돌기 시작했대요.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저가 만약 운전대를 확 피하려고 했다가
다른 차를 치면은 까딱 잘못하면 제가 책임이 생깁니다.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안전하게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운전대로 꽉 잡고 똑바로 브레이크를 최대한 빨리 강하게 밟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꼭 차 열쇠 하나는 아내나 다른 사람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내가 열쇠 잊어버렸을 때 하나가 있어야 되고, 또 한 번 실제 하와이 놀러 갔었을 때 차 열쇠가 제 호주머니에 있는 걸 깜빡하고 바닷가에 뛰어 들어갔죠? 하고 시큰 오고 나오니까 그때야 깨달았습니다. 아, 열쇠가 내 호주머니에 있구나. 했을 때 제 아내가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호텔에 와서 이 리모트를 다 분리해서 헤어드라이어를 말렸더니 다시 문제없이 잘 됐죠. 여행 도중에 비싼 시계나 반지, 목걸이가 있다 했을 때 어제 놀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 글러브 박스에 넣어놓죠. 아주 안 좋은 생각입니다. 나쁜 놈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글러브 박스입니다. 이래서 실제 저희는 중요한 것들, 또 어느 때 뭐 패스포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. 이 차 트렁크에 카페트 밑이나 아니면 스페어 타입, 바퀴 밑에 넣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나쁜 놈들은 트렁크 열고 거기에서 무엇을 찾을 생각 안 하죠.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글러브 박스에 넣어놓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는 게 글러브 박스입니다.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무슨 컨퍼런스나 어떤 미팅에 갔을 땐 항상 비상구 앞에 앉는 게 좋습니다. 해서 뭐가 꽝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총에다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는 무조건 뛰어나가세요.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가지고 119를 먼저 부르려고 하는데 무조건 뛰어나간 후에 안전했을 때 119를 부르세요. 이제 호텔방 얘기해볼까요? 가능하면 예약할 때 좀 낮은 층이 낫죠? 1, 2층이 좋고요. 아니면 3층까지도 괜찮습니다. 또 호텔방에 가서는 창문 밖을 보세요. 그래서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하고 나서 차를 자기 방 창문 앞에 세우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할 때는 짐들도 많고 또 다른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게 좋죠. 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창문으로 탈출해서 차에 탈 수 있고, 또 필요할 때는 패닉 버튼을 눌러서 차가 알람 울게 할 수 있죠.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차는 창문 앞에 있는 게 좋고요. 또 저는 나와서 가장 멀리 있는 계단이 어디 있는지 봅니다. 가운데 있는 계단은 피하는 게 좋죠. 왜냐면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고 또 나쁜 놈들도 거기 항상 있어요.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복도 끝에 계단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게 좋죠. 만약에 총소리가 나거나 뭐 불이야 하거나 아니면 누가 총에다 했을 때 진짜 가장 좋은 곳은 문 밖으로 나가서 이 계단을 향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창문 나가는 게 좋죠. 하지만 많은 호텔들은 창문이 끝까지 안 열리게 해놨기 때문에 이 창문이 끝까지 안 열린다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의자를 창문 쪽에 무조건 던져서 창문을 깨버리는 게 낫죠. 하고 나서 탈출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3층 이상이다 했을 때는 이 침대 쉿을 가지고 아내나 아이들 이 겨드랑이 양쪽에 꽂고 최대한 낮추고 나서 떨어뜨리는 게 좋죠. 마지막 자기 자신은 창문 프레임이나 아니면 침대 프레임에 묶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춰 놓고 나서 뛰어내리면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이 119 부르라고 하는데 119 부를 때 어느 때는 시간이 걸리고 또 탈출할 시간 놓칠 수 있어요. 또 실제 벌써 많은 사람들이 119 부르고 있죠.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탈출하는 데 신경 쓰세요. 또 창문 밖으로 나간 후에 거기서 올려보고 있지 마시고 무조건 차에 다 타고 운전해서 안전한 데 가서 그때 119를 부르세요. 또 패스포트, 여권, 뭐 시계, 반지, 목걸이 이런 것은 호텔 방에 보면 다 금고가 조그만 게 하나씩 있죠. 거기에 넣어놓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이 프런트 데스크에 가서 좀 보관 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때 사진을 찍으세요. 그래서 이 물건을 받은 사람도 의식을 하게 하고 내 자신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죠. 네, 또 대다수의 호텔은 이 권총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방에 보관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하죠. 이랬을 때 장전되면 안 되고요. 이래서 실제 제가 잘 가져가는 것은 많이 보셨겠지만 케어텍 P32죠. 아주 조그만 권총인데 이렇게 보면 이 작은 통 안에 권총이 있고 탄창 2개 있죠. 그러면 17발까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수트케이스에 넣고 다니면은 아주 가볍고 또 제 안에도 신경 안 쓰죠. 실제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희 온 식구들은 조금 더 안정감을 갖습니다. 예전 놀러가서 도시를 걸어다니거나 길가를 걸어다닐 때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. 항상 범죄는 우리가 예측 안 했을 때 일어나죠. 예를 든다고 하면 혼자 주차장에 잠깐 갔다가 아니면 가까운 가게 혼자 갔다가 이랬을 때 항상 일이 생겨요. 하기 때문에 항상 나갈 때는 2명 이상이 같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. 저희 식구는 여행 가면은 꼭 있어야 되는 거. 아침 커피는 무조건 마셨어야 돼요. 해서 호텔 커피를 거의 안 마시죠. 그래서 가까운 스타벅스나 아니면 또 다른 맛있는 커피숍이 있는지 파악을 하죠. 또 우리가 유럽을 가고 했었을 때는 맛있는 빵집 꼭 뭐가 되죠? 해서 밤 늦게나 아니면 아침 일찍 새벽에 꼼꼼할 때 이거 사러 많이 나갑니다. 할 때 제가 실제 제 아이들과 같이 나가보면 저는 항상 말해요. 길거리에 누가 서 있거나 누가 앉아 있거나 하면은 그 앞에 지나가지 말고 찾기를 건너서 가라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해요. 왜냐면 자기가 좀 그 사람들한테 좀 신뢰하는 것 같으래요. 그래서 저가 항상 먼저 찾기를 건너죠. 그러면 같이 따라옵니다. 하고 몇 번 하고 나니까 절대 신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도 기분이 더 안전하죠. 해서 그부터는 하더라고요.
또 어느 때 누가 내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다. 이럴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찾기 뛰어 건너가세요. 핸드폰 꺼내면서 식구들과 말하는 것처럼 네 아빠 나 지금 바로 여기에요.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나쁜 놈들은 올라고 했다가 멈추고 다른 데로 가죠. 또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행 가면은 기분이 아주 업돼 있죠. 해서 모두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뭐 도움을 청하거나 길을 물어보면서 나를 향해 왔을 때 항상 이럴 때는 손을 내밀고 오른손은 호주머니 집어넣으세요. 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. 그냥 집어넣고 정말 미안한데 저는 이 동네 잘 모릅니다 하고 뒷걸음질 하면은 상대방이 금방 느껴요. 그래서 자기도 멈추고 괜찮다고 하고 다른 데로 가죠. 네, 또 저희는 가족 여행을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 호텔에 앉아서 피자 먹고 싶진 않죠. 해서 항상 장을 봐서 공원이나 바닷가 가서 먹기 좋아하는데 또 사람 많은 데는 별로 안 좋아하죠. 해서 항상 조용한 공원이나 조용한 바닷가를 찾았을 때 자동차랑 가까이 앉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. 이 패닉 버튼 누를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빨리 차로 갈 수 있게 하죠. 또 실제 진짜 조용하면 저는 패닉 버튼이나 자동차 리모컨 컨트롤 한번 껐다 켰다 몇 번 해봅니다. 혹시 나쁜 놈이 보고 있다고 하면 쟤네들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겠죠? 또 만약에 총소리가 들리거나 뭐 총 이런 소리만 들리면은 무조건 뛰세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안전한 데를 피하는 게 좋고요. 만약에 뛸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숨는 게 좋습니다. 해서 시간을 버세요. 시간은 조금만 벌면은 경찰은 금방 옵니다. 네, 또 만약에 컨실 캐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나쁜 놈을 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최대한 숨어서 그냥 하늘 쏴도 괜찮고요. 총소리만 내면 나쁜 놈도 빨리 숨죠. 해서 자기도 숨어서 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시간을 벌다 보면 당연히 경찰이 오죠. 또 만약에 나쁜 놈이 바로 내 앞에 있고 내가 이놈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죠. 네, 또 이렇게 작은 택티컬 칼이 있는 것도 좋죠. 이 칼은 보면 시트벨트 끊는 것도 있고요. 또 그 다음에 창문 깰 수 있게 이런 픽도 있죠.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사고가 났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. 또 어떤 지역에서는 총이 허락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총 다음으로 좋죠. 이렇게 보면은 이 톱락 칼도 있고요. 또 앞에는 칼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벨트 끊고 있고 창문도 깰 수 있죠. 이래서 어느 때는 총이 할 수 없는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.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권총이나 아니면 큰 칼을 가져다니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무겁고 귀찮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 안 가지고 다니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작은 권총이나 작은 칼을 갖고 다니면은 이 불편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 시티 오렌지에 또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. 이번에는 어린아이까지 포함시켜서 4명이 사망했고요. 이 미친 새끼는 경찰들과 총격 끝에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돼 있다고 합니다. 제발 안 죽고 겨우 살아나서 자기가 받을 처벌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요새 세상이 진짜 미쳐가는 것 같고 또 미친놈들도 너무 많습니다. 이럴수록 우리가 겁에 질리지 마시고 더 조심하고 더 준비하시고 더 열심히 저희 생활을 합시다. 네, 모든 예방 조치라면은 나쁜 일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생겼을 때 준비가 되면은 살아남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. 또 이것은 본인들한테 달려 있습니다. See you later.